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달 빠져나간 보험, 바뀐 수익자, 이름, 심지어 제 명의로 개설된 이상한 계좌까지. 어머니, 이거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날 인증번호도 그냥 읽어줬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이름으로 보험도 바꾸고 계좌도 만들고 돈도 옮겼습니다. 이 계좌는 고객님 명의로 개설되었고 수익자는 따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제야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설마 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그래서 혼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수첩 기록, 거래 내역, 통장 복사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죠. 나는 다시는 내 비밀번호를 남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더워. 또 약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윤영자는 병원에서 돌아와 거실 선풍기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유튜브나 좀 봐야겠다. 스마트폰을 켜려다 알림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100만 원 출금 완료? 뭐야 이게? 손가락이 떨리며 스마트폰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땡땡 물류 어디야 여긴? 나 이런 데 돈 보낸 적 없어. 카드도 아니고 이건 뭐야? 다급하게 거래 내역 앱을 열었습니다. 익숙지 않아 손가락이 몇 번 헛돌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더라? 아유, 왜 이렇게 조그매? 2724. 어휴, 됐다. 거래 내역이 뜨자 똑같은 업체 이름으로 10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뿐이 아니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뭐야 이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해킹인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윤영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짧게 울렸고 은행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오늘 제 계좌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정재혜는 잠깐의 정적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이름과 생년월일 부탁드립니다. 윤영자요. 1958년 3월 2일. 정지혜가 확인 결과를 안내했습니다. 네, 고객님.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고객님 단말기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승인된 출금입니다. 예? 제가요? 아니, 저는 이체도 못해요. 이거 혼자서 못한다니까요? 고객님께서 직접 인증 절차를 완료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휴대폰을 다른 분이 사용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순간 윤영자의 눈에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복잡하실 테니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앱 들어가서 이체만 누르면 돼요. 윤영자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객센터와의 통화는 이미 흐릿해졌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뇌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날 제가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체를 눌렀었는데 설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윤영자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방 안에는 보리차잔의 김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폰을 건네던 순간이 지금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어요. 아냐, 내가 직접 이체를 한 적은 없어. 난 몰라. 난 못해. 테이블 옆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끝이 바스라질 만큼 해진 통장이었죠. 거기에 찍힌 세 줄의 숫자가 눈에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6월 4일 100만 원. 7월 3일 또 100만 원. 8월 6일 그것도 100만 원. 대체 이게 뭐야? 잉크가 잘 나오지 않는 볼펜으로 작은 수첩에 날짜들을 눌러 적었습니다. 물류회사 그런 데서 뭐 산 적도 없는데 난 택배도
손자가 다 시켜줬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앱을 다시 켰습니다.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벌려 거래처명을 크게 확인하고 다시 줄이며 시간을 살폈어요. 오후 1시. 그때 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병원 안은 와이파이도 잘 안 터져서 문자도 겨우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체를 했단 건지 은행은 왜 그런 걸 내가 했다고 단정하는 걸까요? 공동인증서니 뭐니 그것도 다 손자가 해준 거였는데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객님 단말기에서 공동인증을 통해 처리된 거래입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자기가 도둑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더군요. 내가 그걸 했다고? 내가? 작은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깊어진 눈가, 주름과 마른 볼, 시든 듯한 입술이 보였어요. 이렇게 늙으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는구나.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수첩 아래 빈 칸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수첩에는 9월 첫째 주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었지요. 다음 달에도 빠지면은 그땐 확실해지는 거지. 펜을 덮으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감정이더군요. 억울함이 가라앉아 생긴 조용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정적처럼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면 그럼 누구지? 그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지요. 손등 위로 시계 초침 소리가 떨어질 때까지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들어 며느리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끝자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눌렀는지 이상하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더라. 돈이요? 얼마나요? 100만 원씩. 그것도 몇 달째 나 그런 거래 안 했는데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어, 혹시 예전에 제가 도와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 자동이체였던 것 같던데요? 보험? 난 그런 거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 이상하더라고. 그날 제가 어머니 폰으로 처리해드린 거요. 그거 아마 가입 당시엔 공지 문자도 왔었을 거예요. 더는 자신이 없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헷갈려 하셔서 그런 착오 많아요. 어머니 그날 확인도 하셨잖아요. 그랬었나? 제가 도와드리다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이미 진행된 거라 취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내가 헷갈렸나 보지. 목소리가 사라지듯 작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말을 꺼낸 자신이 민망했습니다.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괜히 의심한 건 아닐까 싶었지요. 입술이 저렸습니다. 눈은 그대로 천장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쉬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무식한 노인이라고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귀찮은 사람으로 치부된 듯한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라 느껴졌습니다. 그 말들을 하지 않아도 다 들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윤영자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였어요. 아니, 그게 어른스러운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앱이 왜 안 보여?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려다 화면을 넘기던 그녀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늘 맨 앞에 있던 노란색 은행 아이콘이 없었거든요. 손자 준호가 깔아줬던 그 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운 건가? 아니, 그런 기억 없는데. 한 장 한 장 홈 화면을 넘겨봤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깔아봐야겠네. 앱스토어를 열고 손이 떨리는 채로 국민은행을 검색했습니다. 몇 번 오타를 내고 나서야 제대로 검색이 됐습니다. 이거였지, 이 모양. 노란색. 설치 버튼을 눌렀고 기다렸다가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지문 등록, 번호 입력을 차례로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하더라. 인증번호 요청을 눌렀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3번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인증 실패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은행에 또 전화해야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네,
국민은행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은행 앱이 없어져서 다시 깔았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인증도 안 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주민번호와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윤영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지난주 수요일에 분당 지점에서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하셨나요? 예? 분당이요? 그날 전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거실 창문을 열고 서늘한 바람을 쐬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멍하니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오후 1시 23분입니다. 분당 지점 와이파이 기반이라 위치도 그 근처로 잡혀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그 시간에 걔가 내 폰을 들고 있었지. 난 바람 쐬고 있었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앱, 그날의 조용한 행동들, 그리고 남겨진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온 날이 언제였더라? 작은 방 책상 위에 달력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수첩을 꺼내셨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날짜들을 짚어보셨습니다. 6월 3일, 7월 2일, 8월 5일, 며느리가 다녀간 날들이었습니다. 그 아래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쳐보시고 옆에 적어둔 숫자들과 하나하나 대조해보셨습니다. 6월 4일, 100만 원 출금, 7월 3일, 100만 원 출금, 8월 6일, 100만 원 출금. 이게 우연일 수가 없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난 바람 쐬러 창가에 있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몇 분이 전부였을까 하고 되뇌어 보셨습니다. 윤영자께서는 노트북을 켜셨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깔아준 국민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보셨죠. 공동인증서를 찾는 데만 한참 걸리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수첩에서 3번이나 확인하셨고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로그인에 성공하셨습니다. 거래 내역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내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아래 입금 계좌와 이름이 보이더군요. 6월 4일 김수현, 7월 3일 이가영, 8월 6일 박상훈, 모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은행이었고요. 자신의 이름은 오직 출금인 칸에만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꿔가며 이체를 했다고? 숨이 짧게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 다른 통장들, 그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죠.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안경테에 손가락이 닿자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만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바람을 쐬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했던 거실 풍경도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며느리의 손, 그 손에 들려있던 자신의 스마트폰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입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속까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눈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죠?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그 한마디가 흘러나올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무언가는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만큼은 손 안 대고 두자고 했었지. 책상 위 수첩 옆에 놓여있던 옛 퇴직금 통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빛이 바랜 통장 표지에 손가락이 닿으니 그날의 소리가 머릿속에 되살아났네요. 꽃다발 받고 후배들한테 박수 받았었지. 환하게 웃으며 찍은 기념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개설했던 노후적금 2통이 떠올랐지요. 지점장이 권해준 투자형 보험 하나도 함께 있었더군요. 그 모든 통장은 지금도 작은 금고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문 그녀의 뇌리를 며느리의 음성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재테크 모르면 손해예요.
그냥 묻어두는 건 너무 아까워요. 그래, 그땐 나도 고마웠지.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여러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차트와 금리, 펀드 설명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건 월 이자가 훨씬 좋대요.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알아서. 그 말이 그때는 참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젊고 빠른 사람이 아니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믿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자신이 건넸던 인증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보관하라며 건네준 통장 사본도 있었고요. 심지어 폰의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편하라고 그렇게 설정해달라고 부탁드렸었지요. 그땐 몰랐지. 그 편함이 나를 갉아먹는 줄은. 금고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장을 꺼내달라 했던 날도 또렷하게 떠올랐고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네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하는 생각이었을 뿐이었죠. 그래, 그때부터였구나. 넌 날 노리고 있었던 거야.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 떨렸습니다. 가슴은 꽉 막힌 듯 저릿했지요.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단단히 식어갔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딸의 목소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영자는 수화기를 한 손으로 꼭 쥐고 말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진이 있잖니. 며느리 말이야. 얘가 엄마 폰으로 뭔가 좀 이상한 걸 한 것 같아서 서진 언니가요? 무슨 이상한 거요? 어떤 날 서진이가 엄마 폰을 들고 뭐 좀 하긴 한다더니 그 다음 날마다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박지은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3번이야. 매달 서진이 온 다음 날마다. 엄마, 혹시 자동이체 설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엄마가 설정을 못해. 그 앱도 손자가 깔아줬는데. 그래도 언니가 그럴 리는 없을걸요. 언니 성격 아시잖아요. 혹시 엄마가 착각하신 거면 괜히 가족 사이 어색해지니까. 지은아, 엄마가 확인을. 엄마, 요즘 어르신들이 앱이랑 금융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괜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뚝 전화를 끄는 건 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서 내리자 윤영자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믿겠지. 그날 저녁 윤영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서진이한테 휴대폰 빌려준 거 기억나니? 였습니다. 읽음 표시만 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성우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뭐 문자까지 보내시고 왜요? 그날 서진이가 폰 좀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왜요? 그날 이후로 엄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계좌도 매번 바뀌고.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체 날짜가 겹친 거겠죠. 서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엄마가 지금까지 다 확인했어.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엄마, 진짜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괜히 가족끼리 이런 얘기 오가면 사이만 나빠져요. 이런 건 그냥 넘기세요. 윤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성우는 눈치를 보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한 여자가 분노한 목소리로 내 아들 돈에 손을 댔냐고 소리쳤습니다. 윤영자는 리모컨을 들지 않은 채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내일이야.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렸던 윤영자는 몇 시간째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작은 방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표지 위에는 손때 묻은 글씨로 생활 기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놓여있던 연필을 집으려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퇴직원서도 쓰고 보험도 해약했는데. 탁상 위 작은 조명을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지선 방문. 다음날 100만 원 출금. 4월 8일 지선 방문. 다음날 100만 원 출금. 5월 6일 지선 방문. 다음날 100만 원 출금. 글씨는 고르지 않았고 중간중간 연필심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윤영자는 다시 깎아 적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확대경을 들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다시 썼습니다. 은행 앱 삭제 일자 5월 6일 밤 9시 12분 분당 지점 접속 기록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나는 그 시간 이불 빨래 널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자신의 삶을 되짚듯 써내려갔습니다. 기록은 마치 증언서 같았고 눈물도 없이 고요한 밤을 채워갔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경찰 줄 것도 누굴 고발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녀는 잠시 멈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옆 손주 준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조명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 아니야. 할머니라고.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시작 일자라는 제목을 적고 천천히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끝내자. 이제 그만 울자. 아침 6시였습니다. 아직 창밖은 서늘한 회색빛이었어요. 윤영자님은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거실로 나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마른 수건을 들고 창문을 천천히 닦으셨어요. 보이질 않으면 내 눈이 나쁜 줄 알았지. 근데 이건 먼지가 낀 거였네. 커튼을 활짝 젖혔더니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빛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네요. 숨지 말자. 이제 피하지 않자. 안방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단어를 눌러 넣으셨죠. 명의, 도용, 사례, 피해, 구제, 절차, 계좌, 추적. 손가락은 느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쳐 정리한 기록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벌써 5장째네요. 나는 모른 채 돈만 빠진 게 아니야. 그날 나는 집에 있었고 폰은 지선이가 들고 있었고 그 계좌들 다 다른 이름. 그런데 한 달마다 딱 100만 원씩. 은행 앱을 켜고 대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고객님. KB 땡땡 지점입니다. 제가 제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입금된 계좌가 계속 바뀌고 출금일이 가족 방문 후라서요. 혹시 본인께서 출금하신 이력이 아닌가요? 아니요, 전 인터넷 뱅킹도 손자가 깔아줬고 이체는 한 적 없어요. 확인 좀 해주실래요? 분당 지점에서 로그인한 기록도 있다는데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윤영자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얇은 외투를 꺼내셨고요. 내복 위에 차곡차곡 걸쳐 입고 수첩을 가방에 넣으셨어요. 20면 끝이야. 이젠 내 손으로 다 돌려받을 거야.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서는 그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본인 확인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신분증이랑 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확인 완료됐습니다. 어떤 내용 확인 원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는데요. 증서 출력 좀 부탁드려요. 수익자도요. 네,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작년에 갱신된 내역입니다. 잠시만요.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정지에는 종이를 한 장 들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고객님, 여기 수익자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네요. 따님이신가요? 자녀요? 이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 보시면 김지선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은행 공식 문서에 또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윤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화를 내야 할까,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서류 더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은행을 나서면서 한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빛이 비치는 그 표면에 적힌 활자는 더없이 뚜렷했어요. 넌 언제부터 날 속이기 시작했니? 윤영자는 안방 옷장 밑에 숨겨둔 작은 회색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낡은 번호판을 조심스럽게 돌리니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군요.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과 인감 도장, 오래된 통장 몇 권이 겹겹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적금 통장, 이건 보험, 이건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본인 이름으로 개설돼 있었지만 계좌번호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계좌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이 뜨는 순간 눈이 크게 떨렸어요. 3월, 4월, 5월 매달 100만 원씩 이 계좌에서 빠졌어? 근데 받는 사람 이름이 이서진? 그 이름은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의 수신 계좌는 매달 달랐지만 예금주 명의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내가 이 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데 불현듯 몇 년 전 거실에서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세금 많이 떼가요, 요즘엔. 감면용으로 하나 개설해두면 좋대요. 괜찮죠? 제가 다 알아보고 해드릴게요. 그때 서명만 하라고 인감도장 찍으라더니 그게 이거였어? 손에 든 인감도장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씩 천천히 연결되어 갔어요. 시침이 떼던 말투, 보험 수익자 명의, 지워졌던 어플, 의심을 감싸던 친절한 말투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랬구나. 그날부터였구나. 네가 날 노렸던 게 윤영자는 인감도장을 천천히 금고 안에 다시 넣고 통장 몇 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이젠 증거는 충분해. 윤영자는 은행 창구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창구 안은 한적했고 시계는 차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노트와 영수증 몇 장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네, 어르신. 이 계좌 말씀 맞으시죠? 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니까요. 언제 개설된 건가요? 잠시만요. 개설일자는 작년 9월 17일입니다. 수지지점 이곳에서 개설됐고요. 제가 직접 왔다고요? 예, 시스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기번호는 17번, 10시 42분 접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병원에 있었거든요. 예? 그날 오전에 분당 서울대병원 내과 예약이 있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잘 못 써서 진료 확인 문자도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윤영자는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요. 접수 9시 48분, 진료 11시 10분. 제가 그날 은행에 올 수가 없었죠. 아, 고객님. 저희가 CCTV를 확인해드리면 좋은데 영상 보관 기한이 지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 대기번호 17번. 그걸 받은 사람이 저 말고 누구였을까요? 정확한 대면 확인이 어렵다 보니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혹시 가족분이 대신 오셨을 가능성은? 며느리입니다. 그 아이가 제 인감도장을 들고 제 이름으로 제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은행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통장 만드는 게 원칙상으론 안 됩니다. 신분증과 실명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엔 고객님 실물 확인이 된 걸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윤영자는 깊은 숨을 쉬고 가방에서 손으로 쿡 눌러 쓴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날짜와 계좌번호, 거래 내역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다 기록이에요. 오늘 얘기해 주신 날짜랑도 맞아요. 여기에 계속 더 적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주세요. 오늘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윤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어나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지나며 손에 든 영수증을 내려다보았어요. 17번. 내가 받은 번호지. 난 그날 병원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였어. 열자, 은하, 112, 3046 됐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윤영자께서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아직도 이런 전자기기를 다루는 건 익숙하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익숙하지 않아도 해내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으셨어요. 바늘꽂이에 꽂힌 실바늘을 꺼내시며 뜯어진 베네 쪼그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며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사이 스마트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그래, 왜? 혹시 방금 저한테 돈 보내신 거 실수 아니세요? 10만 원 들어왔는데 계좌 차고 같아서요. 돌려드릴까요? 아, 그거? 그냥 받은 김에 써. 아, 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셔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뭐, 그냥 네 생각나서 옷값이라 생각해. 아휴,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당황하죠. 요즘도 정신 없으시죠? 앱, 이런 거 헷갈리시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응, 고맙다, 수진아. 통화가 끊기고 난 뒤 윤영자께서는 곧장 수첩을 펼치셨어요. 날짜와 시간, 이체한 금액, 수진의 반응까지 정리하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알림 받아보고 곧장 전화했구나. 역시 지켜보고 있었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내려가셨어요. 계좌 알림, 설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흐름을 인지하고 있군요.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으셨어요. 바깥은 이미 해가 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저녁 6시를 알리고 있더군요. 좋아. 이젠 나도 네 걸 보고 있어. 윤영자님은 수첩을 천천히 여러 윤정자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한적한 평일 오전이었어요. 윤정자님은 마른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감싼 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윤정자님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숫자와 이름, 날짜들이 꽤 정리되어 있더군요. 이게 전부 네 통장 거래야? 날짜랑 며느리 왔다 간 날이랑 다 적은 거야. 이런 거 요즘도 있구나.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 처음엔 내가 잘못 눌렀나 싶었어. 근데 자꾸 이상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매달 같은 금액. 사람 같지도 않네 진짜. 처음엔 고마웠어. 핸드폰도 잘 몰라서 그냥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등쳐먹는 애들 많아. 내 이웃도 비슷한 일 당했어. 며느리가 친정 쪽 빚 갚으려고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도 들고 카드도 쓰고. 그럴 줄이야. 난 그냥 내 자식처럼 믿었지. 자식처럼 대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서류에 사인하는 거, 돈 나가는 거 절대 맡기면 안 돼. 애 아빠 살아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윤정자님이 윤영자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네가 혼자 뭘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누가 한 명이라도 네 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먼저야. 윤영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구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이 무엇보다 단단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첩을 닫으며 윤영자님이 말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쉬쉬 안 할 거야. 그날 은행 앞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의 냄새가 살짝 스며들고 있었지요. 저는 손에 쥔 통장과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지만 표정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정지혜 씨가 마침내 저를 부르러 왔을 때 목소리는 소리내지 않아도 다정했습니다. 윤영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창구에 앉았을 때 제 얼굴은 아마도 굳어 있었을 겁니다. 정지혜 씨는 모니터를 잠깐 바라보더니 제게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좌에서 외부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는 며칠 전이고 금액은 꽤 큽니다. 들리는 말마다 저의 어깨가 더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단순한 이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우입니다. 조사 담당입니다. 그의 등장에 저는 순간 숨이 멎은 듯했습니다. 아무리 은행 팀장이라 해도 이렇게 직접 나설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상우 씨는 서류 몇 장을 제게 건네주며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껴안고 있는 듯했어요. 정지혜 씨는 제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당장은 내역을 막아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추가 인출을 차단하고 관련 계좌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을수록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체를 받은 쪽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수상한 제3자 계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이 송금된 뒤 한 번에 큰 금액이 모여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통장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최상우 씨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CCTV와 접속 기록을 대조해보니 카드와 기기 사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통장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 저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정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유도당하는 최근 늘어난 수법과 유사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고 정중한 말투로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던 목소리였죠. 그때 저는 끝까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지혜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미 일부 금액을 되돌리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반환은 상대 계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하던가요. 최상우 씨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CCTV와 통신 기록을 토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그 단호함에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서진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할까? 그것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서며 저는 제 심장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뜁니다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가족과 함께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진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계좌에 이상한 이체가 있었고 은행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말에 서진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눈가는 붉게 올라온 듯 했습니다. 그럼 누가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서진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조사 중이에요. 그 말에 집안은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의 말은 담담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남달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옆에 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 문제 경찰 신고는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우선 조치를 했다면 수사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서로를 탓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는 기운이 더 강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뭐야? 경찰이요? 준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잠깐 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윤정자 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용자 씨,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에는 항상처럼 따뜻한 떡과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자 씨는 곁에 앉아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던지요. 요즘 사기 수법이 교묘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서 이렇게 말해줄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교직에 있을 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도하던 작은 원칙들, 그리고 조용히 포기하지 않던 제 모습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영자님, 다행히 일부 금액을 임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 된 건 분명했습니다. 최상우 씨도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적 결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성에는 여전히 업무의 냉정함이 남아 있었지만 저를 향한 배려도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제 곁을 지켰고 이웃들은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것은 더욱 복잡한 그림이었지만 그만큼 희망도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진 씨는 가계부를 펼쳐 저와 함께 통장을 정리했고 아들 성우는 필요한 서류들을 떳떳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직장에서 남는 시간에 경찰서와 연락을 해주는 등 실무를 도왔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저는 자신도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최상우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 흔적은 일부 특정 피싱 조직으로 이어졌고 송금된 계좌 중 일부는 계좌 세탁 과정에서 회수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한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남은 금액과 절차가 있었지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정자 씨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번 일 겪으면서 외로우셨죠? 말해보세요. 그 말에 저는 숨겨두었던 불안과 체념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은행 직원의 노력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움직이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리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저에게 사람의 온기와 신뢰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준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동 녹음? 이게 뭐야? 윤영자께서는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목록을 조심스럽게 훑어보십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춥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던 바로 그날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냥 인증번호만 읽어주세요. 네, 그거예요. 아, 비밀번호도 한 번만 더. 공인인증서는 제가 알아서 등록해 드릴게요. 요즘은 원래 이렇게 해요. 녹음이 끝나자 윤영자께서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십니다. 이걸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말을 못했지? 윤영자께서는 조심스럽게 설정을 열어 공유 버튼을 누르십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USB를 꺼내 꽂으시더군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손에 남겨놔야 돼. 녹음 파일이 USB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신 뒤 윤영자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전등 스위치를 끄십니다. 이 목소리가 내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방 안은 조용합니다. 빛도 소리도 사라진 그 공간 속에서 윤영자님의 마음엔 더 이상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는 오후 햇살에도 어딘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요청해주신 계좌는 현재 명의 도용 의심건으로 내부조사 접수되었습니다. 그 계좌에서 나간 돈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면은 연락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 내부 프로세스로도 출금 기록과 연결 계좌 추적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고소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일이 제 이름으로 계속 벌어졌다면 그건 멈춰야겠지요. 네, 이건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보호를 위한 정지 조치는 바로 들어갑니다. 윤영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 네 자리 숫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영자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와 봉투를 꺼내 펜을 들고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나는 다 알고 있었고 지켜봤다. 너도 알고 있었겠지. 더는 내 이름으로 살지 마. 그 문장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적지 않았고 봉투 뒷면도 깨끗했습니다. 그 편지를 거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이걸 보게 되겠지. 그게 언제든 간에. 서랍을 닫는 딸깍 소리가 거실을 가르더군요. 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줄 게 있어서. 윤영자는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수첩 일부와 거래 내역 프린트가 곱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걸? 그날 네가 내 핸드폰 들고 서 있던 시간 창밖에서 바람 쐬던 내가 다 들었어. 계좌, 인증서, 그 모든 말, 그리고 네가 손댄 통장, 보험, 이름도 모르는 계좌까지 나 이제 다 알아. 며느리는 말없이 종이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앙다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네가 한 짓 나만 알고 있잖아. 그리고 더는 못하게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봉투를 움켜쥐었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너도 나를 얕봤겠지. 귀찮고 무식하고 기억 못하는 늙은이라고. 윤영자는 등을 돌려 돌아서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문도 닫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더군요.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영자의 발자국 소리만 복도에 조용히 남아있더군요. 밥 다 됐다. 먼저 먹고 있어라. 할미는 국 좀 더 끓이고 갈게. 네, 할머니. 윤영자께서는 조용히 식탁에 국 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주에게 젓가락을 챙겨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뉴스 보고 있어. 요즘은 애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해. 근데 할머니,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좀 바빠서 엄마도 잠깐 친정에 간 거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영자께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들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 나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땡땡이가 엄마 명의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마누라가 내 이름으로 한 거지. 박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윤영자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땡땡이 친정으로 갔어. 애들은 데리고 본가로 왔어. 며칠만 있다 갈게. 그래. 애들이랑 있거라. 준호도 그 집에서 눈치만 봤을 거다. 전화를 끊고 윤영자께서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사회면 뉴스에서 또 한 번 명예 도용 사건을 다루고 있더군요.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명예 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자께서는 손주 옆에 앉아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입을 열으셨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혹시 가족 때문에 돈 문제로 소갈이 하신 분 계세요? 회의실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물이 흐르듯 흩어지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었어요. 몇몇은 시선을 떨구었고 또 몇몇은 정숙을 빤히 바라보았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고요한 공기에 눌린 듯 호흡조차 삼갔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정숙은 가방을 열고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된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과 출금 기록, 계좌 이동 흐름이 적힌 종이들이 깔끔히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중앙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정숙은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가볍게 눌렀어요.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여러 장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죠. 눈 밝은 몇몇 주민이 조용히 몸을 숙여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보다 무서운 게 체면이라고. 근데 체면이라는 게 꼭 숨기는 데 쓰여야 하나요? 저는 오늘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자식이 카드 돌려 쓰고. 난 통장 맡겼다가 대출까지 나 있더라고. 말 못했지. 창피해서. 정숙은 그 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말없이 잔잔하게 눈빛으로만 공감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밀며 회의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요.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킵니다. 제 이름도, 제 돈도, 제 삶도. 그 말에 몇몇 주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어요. 회의실 안에는 말없는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아? 정숙은 그 박수를 등에 지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권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 바탕으로 내부 감사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일부 거래에서 고객님의 직접적인 인증이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시스템상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 없는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해당 계좌는 우선 잠정적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아직 거기 있는 건가요? 일부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몇몇 거래는 이미 제3의 계좌로 흘러간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 은행은 관련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고소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식 고소는 고객님의 선택이지만 내부 윤리 규정상 의심 사례로 분류된 이상 저희 쪽에서도 금융사기 신고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참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서는 수첩이 살짝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남는 법이지. 사람이야 모른 척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 그냥 통화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사정. 솔직히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게 그냥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일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통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미안하지만 그 말로는 안 돼. 어머니, 제발요. 저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분 아니시잖아요. 잠시 후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윤영자 댁 앞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이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아이들한테까지 상처가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애들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윤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 통장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안 줄 거야. 말이 떨어진 뒤 잠시 말이 멎었습니다. 윤영자는 조용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서진은 무릎을 꿇은 채 울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윤영자는 반찬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습니다. 잡채, 고사리, 도라지나물, 동태전, 그리고 갈비찜이 놓였어요. 상은 가득한데 그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군요. 예전엔 저 자리에 준호 앉고 그 옆에 은지, 지우 아빠는 늘 늦게 와서 한 소리 듣고 그녀는 조용히 앉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젓가락을 집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은지라는 이름이 떠 있네요. 윤영자는 천천히 화면을 밀어 확인합니다. 엄마, 준호가 오늘 꼭 가고 싶대요. 다음에 따로 데려갈게요. 손끝이 떨립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등을 바라보다가 다시 젓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가락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내려놓고 말지요.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켰지. 멀리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설득집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군요. 윤영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봅니다. 혼자 먹는 게 서러운 게 아니야. 속아서 먹는 게 서러운 거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저 갈비찜 다음엔 준호 오면 데워줘야겠다. 그 아이는 잘못 없으니까. 윤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말을 꺼냅니다. 설날인데 참 조용하네. 근데 이 조용함이 난 좋다. 불 꺼진 거실에
낮은 햇살이 스며듭니다. 윤영자는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사람은 끝까지 안 속는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립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젓고 다시 내려놓으십니다. 지금은 괜찮아. 외로워도 나는 나를 지켰으니까. 일어나 창문을 여십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햇살이 이마에 닿네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야. 어르신, 전자본인 인증서 재발급은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존 등록된 계좌나 보험에 관련된 정보도 이걸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수익자 변경 요청도 있으세요? 예. 다 제 이름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확인해보니 보험 수익자 중에 김수진 씨 이름이 있었네요. 그건 이제 아닙니다. 네, 본인 명의로 변경 접수하겠습니다. 잠시 후 창구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나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젠요. 집으로 돌아온 윤영자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드셨습니다. 이 화면도 이제 바꿔야지. 사진첩을 열어 손자 박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눌러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 폰 배경을 바꾸신 뒤 책상 서랍을 조심스레 여시고 새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써야지. 연필로 천천히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다. 저녁이 되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로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혼자서 밥상을 차리신 윤영자님이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된장 냄새다.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 지나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비치고 있습니다. 작은 방 안 공기가 조용하게 흐르고 있네요. 박준호가 방문해 작은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윤영자가 찻잔을 따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첩, 이건 뭐예요? 그거 그냥 할미가 옛날에 쓴 메모장이지. 글씨가 다 빼곡해요. 근데 좀 슬퍼 보여요. 윤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많이 복잡했거든. 사람 마음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근데 준호야, 할미가 하나 배운 게 있다. 뭔데요? 사람이 말이야. 속을 순 있어도 속는 척만 할 순 없어. 끝까지 모른 척하면 자기 자신한테까지 거짓말하게 돼. 박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 수첩 쓴 거예요? 맞아. 남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 자신이 나를 믿게 하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영자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나중에 커서도 기억해. 네 이름으로 하는 일엔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란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네 이름은 네 거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윤영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창밖으로 가을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네요. 윤영자의 표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녀의 손등위로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지켰다.